반갑습니다. 지성남이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의가 12운성에 대한 얘기예요. 사주세요 명리학 클래스에서 12운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한번 저도 정리할 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12운성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겸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2운성의 아주 초급적이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12운성이 있어요. 12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논할 가치가 없어요. 중요해요. 자, 정의를 좀 먼저 보고 가죠. 12운성의 정의는 12개의 지지와 자축유묘진 서우미 신유술회 지지 아랫집에 있는 12개와 천간의 관계,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윗집 천간의 관계를 보고 천간의 에너지의 수준과 그 특성을 논하는 게 12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간이 어떠냐를 논하는 게 12운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천간이 어떠냐, 뭘 보고, 지지를 보고. 예. 그럼 왜 12운성을 알아야 하느냐? 왜? 굳이 왜? 육친 10성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돼요, 여러분. 천간의 에너지가 어떤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운성을 알면 오행 수준을 뛰어넘게 되고요. 삼합을 이해하고요. 지장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삼합을 이해한다. 우리가 12운성 몰라도 삼합 알잖아요. 인오술, 신자진, 삼합 알죠? 그게 왜 삼합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우리가 뭐 상담을 하든 사주를 보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런 이유로 12운성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아주 우리 기초 수준에서 요거는 알아야 된다. 12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럼 오행 수준을 뛰어넘는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오행 수준. 병화를 오늘 주인공으로 삼을 겁니다. 병진, 병술 이렇게 있죠. 일주라고 가정을 하죠. 일주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뭘 봅니까? 우리가 뭐 식신 이렇게 보잖아요. 식신, 얘도 식신. 아이고, 식신 깔고 있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오행 수준이 뭐예요? 화생토, 화생토 하죠. 여러분, 진토와 술토는 같은 토예요? 우리가 양토로서는 같죠. 양토로서는. 응. 그리고 뭐 지장간 보고 하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병화에게 진토와 병화에게 술토는 같아요. 같은 식신이에요. 우리 12운성을 모르면요, 어떻게 이거 풀이합니까? 오행 레벨에서 풀이하잖아요. 화생토, 식신, 육신, 십성 대입해가지고 얘네 지장간이 이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병지는요, 12운성상 관대에 있습니다. 병술은 12운성상 묘지에 있어요. 자, 천간의 에너지의 수준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천간이 어디 있어요? 천간. 얘가 천간이잖아요. 병화가. 지지, 진토와 술토와 병화의 관계로 천간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병지는 관대를 갖고 있고 병술은 묘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화생토 했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뛰어넘어서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아, 병화가 진토를 지지에 깔고 있을 때는 병화가 관대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고, 병화가 술토라는 지지를 깔고 있을 때는 묘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 병화는 관대 에너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이게 관대고, 묘는요? 묘는 여기 있죠. 그냥 우리가 그래프 뭐 대단한 그래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봐봐요. 뭐가 더 에너지가 팍팍 나올 것 같아요? 관대잖아요, 관대. 그쵸? 이 선 있죠, 여러분. 이 선. 이 선은 수면 아래, 수면 위 이렇게 봐도 되고요. 마치 위에는 양, 아래는 위에는 생, 아래는 죽음, 생과 사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다는 건 이 수면 위에 있는 병진이라고 하는 관대, 여기잖아요, 여기. 이 에너지가 더 강하죠. 묘는 수면 아래에 있잖아요. 하락곡선에 있고. 약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병진일 때 병화가 관대에 있기 때문에 병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겠고, 병화의 특성 뭐 있어요? 목화에서 화는 양의 기운이고, 나아가서 병화는 양의 화죠. 정화가 음의 화고. 그러니까 굉장히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한 것이 병화예요. 그게 그 특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관대라는 에너지의 특성도 넣을 수 있는 거고. 다시 와서 병술에서 병화는 묘지예요, 묘지. 묘지. 여기 수면 아래 하락곡선 묘지. 병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묘라는 특성을 더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오행의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화생토 이것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이 병화가 진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화인지, 술토를 깔고 있을 땐 병화가 어떤 병화인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특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에너지의 레벨, 수준만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 수준을 뛰어넘는다. 자, 이제 삼합을 이해한다라고 했죠. 삼합을 이해한다. 네, 자, 여러분, 병술은 묘래요, 묘. 얘는 왜 묘예요? 병술은 왜 묘예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병술이 왜 묘인지. 자, 우리 삼합 빨리 해보면 삼합. 인, 오, 술. 얘는 뭐예요? 인오, 술, 화죠. 이 화는 무슨 화입니까, 여러분? 얘는요, 양화예요. 마치 천간의 병화와 같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얘가 왜 묘지냐면요. 병화는 인목에서 태어나요. 오화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술토에서 묘지로 들어갑니다. 생왕묘예요. 자, 여기서 생왕묘, 아이 태어났다고요. 왕, 전성기라고요. 묘지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12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2운성. 자, 여기로 올게요. 이 수면 위가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생과 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예시를 들었으니까. 생 어디 있어요? 생. 여기 있죠. 왕. 여기 있죠. 묘 여기 있죠. 묘는 이 수면부터 아래를 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는 수면부터 아래. 그러면 태어나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죽는 것까지, 묘지로 들어가는 것까지 누가? 병화가요. 인호술, 병화가. 그래서 병화가 술토를 깔고 있으면 묘지인 거예요. 술토를 깔고 있으면. 삼합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합을. 우리가 인호, 술, 화 이렇게 막 이게 기계식으로 막 외웠잖아요, 여러분. 삼합을 논하는데 12운성을 모른다? 그러면 삼합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장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삼합도. 그런데 엄밀히 해서 이 그래프로서 생왕묘, 이 수면 위에서 병화의 일대기라고 해요. 태어나서 전성기 그리고 이제 죽는 거까지. 그래서 인호술이 병화라는 거예요. 인호술이 화라는 거예요. 화의 일대기를 축약시켜 놓은 거, 그게 삼합이에요. 자, 지장간을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지장간을 이해한다. 자, 그러면 병진은 왜 관대해요? 왜 얘는 관대라는 에너지가 높냐고요. 진토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진토를 여러분. 진토 보자고요. 진토. 여기 있죠. 진토, 을개무. 진토는 인묘진 목이죠. 사오미 화죠. 목에서 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수기운 있죠. 수기운. 화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수기운을, 개수는 음의 수죠. 음수. 음의 수, 개수. 가장 작은 단위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버리고 갈 수가 없죠. 지지는
우리 지지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지는 2호선처럼 순환하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목에서 다음 계절이 화로 넘어가는데 화는 수를 싫어하잖아요.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순환하니까. 그래서 얘를 가장 작은 음의 수기운이 개수로 중기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화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인호술에서 이 화 입장에서는 이 진토가 괜찮겠죠. 내가 싫어하는 수기운을 가장 작게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나아가서 병화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화의 세력의 앞단에 있는 토기운이기도 하죠. 이걸 전환해주는. 그래서 얘가 관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장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지장간을 좀 디테일하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병화예요, 여러분. 병화가 사화를 깔고 있으면은 얘는 12운성에서 걸록입니다. 걸록. 그리고 오화는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생, 뭐죠? 그 다음 목욕, 관대. 지장간을 이해하는 것이, 자, 병화는 임목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인호, 술, 삼합이니까. 임목에 중기에 병화가 있어요. 이때 태어난 거예요. 임목은 목의 시작을 알리는 애잖아요. 목의 시작을 하면서 이미 벌써 병화를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태어난 거예요. 이거 앞에 없잖아요. 이게 없죠, 여기. 수의 시기에, 해자축의 시기에는 병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목, 목의 계절이 시작함과 동시에 병화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호술 할 때 생왕묘, 태어났다고. 생, 여기잖아요. 수면 위에서 드디어 태어났다고요. 생, 얘가 생이에요. 그리고 오화에서 전성기를 맞이한다라고 했어요. 병기정, 전성기. 병화 입장에서 오화는 겁재죠. 이걸 제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왕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네. 임목에서 태어나서 오화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술토에서 묘지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이거는, 자, 아까 제가 개수 얘기했었죠, 개수. 다음 화의 시기를 열기 위해서 수기운을 가장 작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다음 수의 해자축, 수의 계절이잖아요. 수의 계절을 위해서 화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작게. 정화, 음화로서. 그래서 술토에서는 병화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호술 삼합은 마치 양화이기 때문에 천간의 병화의 일대기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생왕묘로서. 그래서 인호술 삼합은 화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화의 일대기를 압축시켜 놓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오행 수준을 뛰어넘는다 우리 했고, 삼합을 이해하죠. 지장간도 이제 이해하잖아요. 여기 왜 개수가 있어? 사옴이라는 화의 계절로 넘어갈 때는 수기운은 필요가 없잖아. 근데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제일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진토는 요걸 제일 작게 만들었죠. 진토는 뭐의 묘지일까요? 진토. 신자진, 수국의 진토겠죠. 수국의 진토. 왜? 수를 제일 작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미토는요? 목이죠, 목. 목을 제일 작게 만들었잖아요. 을목으로서. 을목. 목은 뭡니까? 해, 묘, 미, 삼합. 예, 미토. 맞죠? 마지막 축토는 금이네. 금을 제일 작게 만들어 놨네. 그러면 사유축. 맞죠, 여러분? 금국일 때 가장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토로. 얘들이 다 금의 묘지, 수의 묘지, 목의 묘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에 있는 토들이.
이해되시죠? 이게 12운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지장간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어렵죠. 여러분 12운성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12운성이 어쩌고저쩌고 뭐 생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천간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병화가 묘목과 함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목욕의 관계가 되겠죠? 목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쵸? 그러면 병화가 묘목이랑 같이 있다면 이 병화는 목욕의 특성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사주를 볼 때 사주를 해석하는 능력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병화가 자수를 만났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병자일주 이럴 수 있죠. 병자일주는 태에 있네. 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래 있네요. 그러면 병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천간의 에너지만 지금 논한 거고 특성은 뭐예요, 여러분? 특성. 태의 특성, 양의 특성, 뭐 관대 특성, 걸록의 특성 이런 것까지 더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12운성의 정의, 왜 12운성을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2운성은 우리가 사주를 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메이저의 항목이다, 메이저의 과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12운성의 첫 단추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